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그 24번째 홍구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4번째 제목은 정조의 애정과 증오를 한 몸에 받다. 홍구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8년 홍낙춘의 아들로 태어난 홍구경은 정조를 왕위에 앉히면서 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왕권을 사유화했던 인물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풍산 홍씨 집안은 왕실과 혼인 관계로 맺어진 외척 가문 중의 하나로 홍구경의 6대조인 홍주원은 선조의 딸인 정명공주의 남편이었고요. 해경군 홍씨,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정조의 어머니였던 해경군 홍씨도 이 집안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젊은 시절의 홍구경은 그리 모범적인 선비는 아니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해경군 홍씨의 한중록이나 심낙수의 음파상고에 기록된 홍구경은 용모가 준수하고 눈치가 빠르며 수완이 좋아 임기응변에 능했으며 글에 재치가 있고 예리하면서도 자연스럽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MBC 드라마 홍구경에서 가져온 사진이었고요. 하지만 성격이 방종하여 술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모여 놀거나 얘기하기를 즐기고 장기와 같은 잡기를 좋아했으며 시조와 창에도 능했기 때문에 집안 어른들은 물론 다른 명문가의 어른들 역시 홍구경과 자신의 자녀들이 어울리는 것을 꺼렸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홍구경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반된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역사에서도 한편으로는 다방면에 재능이 뛰어났던 충신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정조의 총애를 바탕으로 권세를 휘두른 간신으로서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어떤 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은 달라질 수 있겠죠. 1772년 25살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했던 홍구경은 동궁을 보좌하는 춘방사서가 되었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해경궁 홍씨가 풍산 조씨 가문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홍구경과 정조는 먼 친척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조 역시 그를 무척 신임했고 홍구경이 동궁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하죠. 홍구경 역시 정조를 왕위에 올리는 것이 목표였고 그리고 정조를 자신과 동일시하게 여겼을 정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정조의 표준 영정 나무위키에서 가져왔고요. 이런 홍구경을 정조 역시 무척 신임했다고 합니다. 홍구경은 정세 판단이 빨랐고 정치적인 감각도 남달랐으며 무엇보다 당쟁이 팽배하던 시기에 파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해서 홍구경은 정조에게 시중의 여론과 실상을 전달해 주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결정적으로 영조의 사후 외척이었던 홍인원과 정우겸의 세력에 맞서서 정조를 즉위시키는 것을 성사시키기도 했던 게 바로 홍구경이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홍구경에 대한 정조의 신임은 자네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었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두터웠다라고 전해집니다. 1776년 정조가 왕이 되자 홍구경 역시 도승지가 되었고 정조의 안위를 위해서 궁궐 수기소의 대장, 훈련대장, 금의대장까지 맡았어요. 그러니까 정조의 어떤 신변을 완전히 보호하는 역할을 한 거죠.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대장
수도방위 사령부의 사령관 등을 혼자서 다 겸직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앉은 홍구경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정조의 즉위에 반대했던 홍인환과 정우겸 등을 숙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조의 또 다른 외척이었던 홍봉환의 집안도 제거했고요. 정순왕후의 친동생이었던 김귀주 역시 유배를 보내어 버립니다. 본인이 외척이면서도 조정에서 외척의 세력을 뿌리 뽑고 왕권을 강화했던 것이죠. 이 당시 홍구경의 위세를 노론 벽파의 수장이었던 김종수는 구경과 갈라서는 자는 역적이다 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구경과 갈라서는 자는 역적이다. 그야말로 어떤 정조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그런 홍구경이 자신의 동생을 정조의 후궁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정조에게 후사가 없는 것을 걱정했던 정순왕후가 후궁을 간택하라라고 명을 했는데 여기에 자신의 여동생을 밀어넣은 거죠. 즉 자신이 그토록 궁궐에서 쫓아냈던 외척의 자리에 스스로 앉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야심은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여동생 원빈, 중전이 이미 있었음에도 으뜸 원자를 사용했다라는 것부터 홍구경의 어떤 정치적 야망 이런 게 느껴지죠. 이 원빈이 후궁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원군의 아들 이담을 원빈의 양자로 삼아서 정조의 후계자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 굉장히 희한한 케이스죠. 드라마 이산에서의 원빈 홍씨의 모습이고요. 원빈 홍씨가 조라였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임금이 희정당에서 거해하였고 백관들은 서남문 밖에서 조회하였다. 이때 홍구경의 방자함이 날로 극심하여 온 조정이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홍씨의 빈장에 관한 절차를 예관이 모두 참남한 예를 원용하였고 송독상은 마땅히 공제가 있어야 한다고까지 하였으나 중지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정조실록 7권 정조 3년 5월 7일의 기록입니다. 자, 홍구경은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를 놓치기 싫었던 것이지만 이것이 정정했던 정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조가 멀쩡한데 자신의 여동생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서 양자를 들여서 정조의 후계자로 삼는다? 쉽게 말하면 정조를 고자 취급을 한 거죠. 게다가 홍구경은 이후에 새로운 후궁의 간택마저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왕실의 혈통이 번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심각한 월권 행위였어요. 그러나 권력에 심취했던 홍구경의 만행은 점차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는 임금의 수라상과 똑같은 상을 차려 먹었고 궁궐의 은혈을 첩처럼 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누이였던 원빈이 죽자 정조의 비인 효의 왕후를 의심하고 원빈이 독살당했다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궁궐의 나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제멋대로 데려다 문초를 합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노른의 인물들과 어울리면서 당파 싸움에서 뛰어들게 됩니다. 자신이 원했던 외척의 숙청과 당쟁의 종식이라는 길을 자신이 걷게 된 거죠. 그러자 일부 노론 세력을 제외한 대소신료를 비롯 모든 궁궐의 사람들이 홍구경을 배척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것은 정조가 목표로 했던 왕권의 강화와도 그 길을 전혀 다르게 가는 거였죠. 자신의 신념과 정조의 신념을 권력 유지를 위해서
내팽개쳐 버린 겁니다. 드라마 이산에서 정조의 모습 MBC에서 가져왔고요. 1779년 9월 26일 결국 정조는 홍구경과 단둘이 면담을 나누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조를 만난 직후에 홍구경은 자신의 은퇴를 천명합니다. 자진 사퇴의 형식이긴 했지만 정확하게는 정조가 그를 조정해서 추방한 것이죠. 이때 한때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조선의 르네상스를 일으키려던 두 개혁가가 서로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나마 그동안 홍구경의 공로를 기억했던 정조는 그를 죄인으로 다스리지 않고 홍구경을 은퇴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당시 홍구경 일파는 32살밖에 되지 않았던 홍구경이 은퇴하는 것은 부당하니 다시 복직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런 이들의 주장은 묵살되었고요. 이처럼 정조와 홍구경의 사이가 멀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한 여러 신하들이 상소를 올려서 홍구경을 엄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정조에게 홍구경은 애증의 대상일 뿐 역적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주장 역시 묵살되었다고 합니다. 홍충도, 그러니까 충청도 관찰사 이병정을 파직하였다. 이병정이 또 상소하기를 신이 병신년 5월 21일에 승지로서 입시하고 홍구경도 좌승지로서 함께 연석에 등대하였는데 신이 좌승지의 권세가 너무 크다고 아뢰었더니 홍구경이 불끈 일어났다가 엎드려 말하기를 근일의 세도의 책임을 신이 맡지 않고서 과연 누가 맡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신이 크게 홍구경에게 노여움을 받았으므로 글로 왕복한 일까지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신은 부끄럽고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상소하여 홍낙순의 죄를 논하면서 홍구경의 이름만을 드러낸 것은 대개 홍구경의 청권이 실로 홍낙순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홍구경의 죄가 종사에 관계되는데 벌이 향리로 돌려보내는 데에 그쳤고 임금을 억심 여겼는데 귀양 보내는 것으로 우율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국법이겠습니까? 청컨대 유사에 명하여 먼저 신을 중률로 감죄하고 과단하여 홍구경의 죄를 크게 바르소서. 정조실록 9월 정조 4년 3월 3일의 기록입니다. 영의정 서명선이 아뢰기를 기해년 5월 이후 온 나라의 신민들이 간절히 바라면서 기축하였던 것은 오직 명문에서 다시 복택하여 널리 저사 왕세자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홍구경이 은밀히 다른 마음을 품고 대계를 저지시켰으니 이는 지난 사첩에도 없던 극악한 역적인 것입니다. 정조실록 11권 정조 5년 4월 28일의 기록입니다. 자, 이렇게 홍구경을 탄핵하는 글들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결국 4년 동안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서 권력을 사유화하려 했던 홍구경은 그렇게 관직을 떠나고 재산마저 몰수당하고야 맙니다. 이후 강릉 근처의 바닷가에서 생활하던 홍구경은 다시는 도성으로 돌아오지 못했고요. 1781년 결국 33살의 젊은 나이로 병을 앓다가 죽고야 맙니다. 정조의 대변인이자 수족과도 같았던 그가 스스로 척결했던 외척의 세력이 되어서 권력의 눈이 멀어서 애초의 뜻을 잃어버린 뒤에는 왕위 계승의 문제에까지 손을 뻗치면서 자신이 숙청한 세력들과 같은 길을 걷고야 만 것입니다. 아마도 바닷가에서 생활한 지 몇 달 만에 병으로 죽은 것은 자신에 대한 반성과 회의로 인한 자괴감이거나 더 누려보지 못했던 권력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한 우라병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드라마 이산에서 홍구경의 모습 MBC에서 가져왔고요. 어찌되었던
한때는 영조는 물론 정조가 가장 신임하고 총애했던 충신 홍구경은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간신 홍구경으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